네, 발표하기 앞서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많아져서 초반에는 살짝 정신없게 빠르게 조금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엘라스틱서치 인덱싱 성능 최적화 발표를 진행할 팀 중고책 나라이고 저는 발표자 18개 엔지니어인 김건우입니다. 네, 먼저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김건우, 금나연, 박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발표 주제와 선정 배경, 사용한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제목처럼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인덱싱 성능 최적화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나날이 실시간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검색에서도 실시간 데이터의 반영이 덩달아 중요해졌는데 이런 시의성을 고려해서 해당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엘라스틱서치를 이용한 검색 성능 향상은 꽤나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인덱싱 관련 최적화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바탕으로 실험을 통해 인덱싱 성능 향상에 어느 정도 제너럴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실험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 이름처럼 중고책 정보와 서점 정보로 이루어진 알라딘 API에서 제공하는 중고책 관련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색깔 선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위쪽은 중고책 관련 정보고요. 아래쪽은 그 중고책을 가지고 있는 서점에 대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용한 기술 스택과 아키텍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용한 스택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안정성 있게 실시간 데이터를 엘라스틱서치에 적재하기 위해서 카프카를 사용했고 카프카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를 저장 및 인덱싱하는 저희 프로젝트 핵심 도구인 엘라스틱서치도 이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싱 성능을 쉽게 시각화해주고 엘라스틱서치의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키바나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인덱싱을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알라딘 API를 이용해서 약 1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미리 받아놓고 여기서 가장 자주 변하는 값을 실시간으로 변환하여 리턴하는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실시간 스트림을 구현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가장 자주 바뀌는 값이 책에 대한 구매자 리뷰 랭킹이라고 판단을 했고 초당 약 1000건의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해서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이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카프카를 통해서 특정 토픽에 프로듀싱하고 그 특정 토픽에 있는 데이터를 컨슈머를 이용해서 컨슘해서 엘라스틱서치에 벌크로 인서트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복수의 노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 노드에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노드에 분산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인제스트 노드라는 것을 먼저 거치고 최종 데이터 노드에 적재를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실시간 적재 현황을 키바나를 이용해서 확인하여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최적화 실험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엘라스틱서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ES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엘라스틱서치는 아파치 루신 기반의 자바 오픈소스 분산 검색 엔진으로 준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검색,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엘라스틱서치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잘 아는 다양한 기업들이 앞에 보이시죠? 여기 있는 기업들 말고도 검색 시스템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ES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검색이 정말 중요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검색을 도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ES 같은 턴 기반 검색이 아직까지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ES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 인덱싱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인덱싱은 문서의 위치에 대한 인덱스, 즉 번호를 생성해서 컴퓨터가 바로 해당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엘라스틱서치는 이러한 인덱싱을 역으로 이용한 역세깅 구조를 이용해서 훨씬 빠르게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지만 간단히 검색을 위해 효율적인 저장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엘라스틱서치 구조입니다. 크게 클러스터, 그다음에 노드, 인덱스, 샤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또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고 엘라스틱서치가 이런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엘라스틱 관련 스택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희는 이 중에서 여기 이제 하얗게 표시된 카프카, 엘라스틱서치, 히바나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최적화 실험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험한 환경 세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험의 타겟이 되는 종속 변수는 초당 인덱싱된 문서의 개수인 인덱싱 레이스로 지정을 하여 해당 변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노드에서 문서가 인덱싱되는 처리 시간인 레이턴시도 보조지표로 활용을 해서 크게는 이 두 가지 변수를 타겟팅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실제 실험을 한 PC 환경인데요. 다음 표와 같은 사양으로 이루어진 PC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최적화는 이제 다음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4단계 단계로 진행을 했는데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 번호 순서대로 진행을 했고요. 만약 이전 스텝보다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하면 이전 스텝에서 실험을 했던 해당 세팅 값을 고정해두고 다음 스텝에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드릴 매 스텝마다의 성능 비교가 나오는데 그 비교는 그 전 스텝과의 비교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험 스텝 소개드리기 앞서서 성능 비교를 위해서는 일단 대조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조군은 정말 아무 최적화를 진행하지 않고 엘라스틱서치에 바로 데이터를 넣었을 때 디폴트 설정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인제스트 노드와 마스터 노드 겸 데이터 노드, 프라이머리 샤드와 레플리카 샤드를 각각 한 개씩 뒀고 매핑은 다이나믹 매핑을 이용했습니다. ES는 기본적으로 미리 데이터 유형을 지정해 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절해 보이는 타입으로 매핑을 해주기 때문에 대조군에서는 이러한 다이나믹 매핑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디폴트 설정으로 성능을 측정하면 인덱싱 레이트는 604.83%, 레이턴시는 0.32ms가 측정이 됩니다. 여기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부터 각 스텝별로 어떤 최적화를 진행을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최적화는 스태틱 매핑입니다. 기본적으로 엘라스틱서치는 미리 매핑을 해두지 않는다면 스스로 변수를 인식해서 적절한 타입으로 매핑을 하는 다이나믹 매핑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양한 데이터 타입 중에서 저희가 주목한 중요한 타입은 텍스트와 키워드 타입입니다. 텍스트는 문자열을 문장으로 보고 적절한 단어 단위로 쪼개서 역세깅 구조를 생성하는 반면에 키워드는 문자열을 하나의 단어로 인식을 하고 더 이상 쪼개지 않고 그대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딱 봐도 텍스트 타입이 연산량이 훨씬 더 많아 보이시죠? 따라서 텍스트 타입을 남용하게 될 경우에 컴퓨터에 큰 오버헤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다양한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중 텍스트 데이터에 주목을 해서 키워드로 전환될 수 있는 필드를 골라 최대한 키워드로 전환하여 최적화를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스태틱 매핑을 통해서 인덱싱 레이트는 약 1.06배 증가했고 그다음에 레이턴시는 약 1.78배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성능 향상은 빨간색, 그다음에 성능 저하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이라서 인덱싱과 레이턴시 모두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레이턴시에서는 좋은 성능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주목하고자 했던 인덱싱 레이트에서는 아주 좋은 성능 개선은 없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최적화를 진행을 해볼까요? 네, 다음 최적화는 샤드 개수 조정입니다. 샤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머리 샤드와 레플리카 샤드가 있는데 이 중 레플리카 샤드는 고가형성을 위한 프라이머리 샤드의 복제본에 불과할 뿐 실제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애 대응을 위해서 최소 1개 이상의 레플리카 샤드를 두는데 레플리카 샤드 수가 많아질수록 인덱싱해야 할 샤드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덱싱 성능과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레플리카 샤드 개수를 0으로 두고 성능을 측정해 볼까요? 이 얘기는 따로 장애에 대비해서 복제본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인덱싱 레이가 레이턴시 모두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레플리카 샤드가 없으면 성능이 향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에서는 고가형성을 위해서 복제본을 두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는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최소한 1개의 복제본을 두고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레플리카 샤드를 1개로 고정시킨 상태로 저희는 프라이머리 샤드를 이제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2배씩 증가를 시키면서 성능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2개일 때는 각각 1.02배, 그 다음에 레이턴시는 1.6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4개일 때는 1.004배, 그 다음에 1.39배, 8개일 때는 다음과 같고 16개일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로 한 번에 보실까요?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샤드 개수를 늘리는 것이 인덱싱 성능 향상에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분명히 명확한 한계가 명확했다라는 것과 샤드를 늘릴수록 레이턴시는 성능이 계속 나빠지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인덱싱 레이트가 레이턴시가 모두 괜찮은 이상적인 샤드 개수가 여기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2개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샤드 개수를 2개로 또 고정한 상태에서 다음 세 번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세 번째 실험 변수는 데이터 노드의 개수입니다. 데이터 노드는 말 그대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노드인데 저희는 데이터 노드 개수를 변화를 시키면서 인덱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 설정에서 데이터 노드를 1개 늘려서 총 데이터 노드 개수가 3개인 상태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오히려 인덱싱 레이트가 레이턴시 모두 성능이 나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4개일 때도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이 성능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데이터 노드를 늘리는 것이 인덱싱 성능 향상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조금 추측해봤는데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실험한 PC가 한 대이기 때문에 성능상에서 이득을 볼 수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또 실제 여러 대의 서버 클러스터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상으로는 IO 바틀렉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또 여러 병목 때문에 데이터 노드 개수와 인덱싱 레이 사이에는 오히려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건상의 문제로 실제 확인을 해서 증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노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2개로 유지한 상태로 다음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적화 실험인데요. 앞서 엔지니어링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화는 대부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인덱싱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데이터 자체에 조금 주목을 해봤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굉장히 복잡하게 네스티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데이터에 네스티드 필드가 존재할 경우에 인덱싱 시 큰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 자료를
탐구해 보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네스티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고, 네스티드 데이터가 왜 인덱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스티드 문서는 패런트와 그 안에 네스티드 되어 있는 차일드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들 각각 다른 문서 세그멘트로 저장이 됩니다. 즉 한 개의 문서가 여기서 제일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한 개의 문서 같지만 실제로 ES상에서는 세 개의 문서가 저장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들은 연속된 위치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업데이트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은 한 몸인 거죠. 세 개로 저장되지만 결국은 한 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는 필드가 패런트 안에 있는 커스터머 리뷰 랭킹,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패런트에 있는 커스터머 리뷰 랭킹이었기 때문에 패런트 부분만 인덱싱 되는 것이 아니라 패런트가 가지고 있는 밑에 중고 서점 차일드 부분까지 몽땅 새로 인덱싱이 돼서 나는 하나의 문서만 업데이트를 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세 개의 문서가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3배의 부하가 발생되는 성능 악화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패런트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지 않은 모든 네스티드 문서 또한 다시 덮어 쓰이게 되고 네스티드 필드의 개수만큼 쓰기 증폭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인덱싱 성능에 아주 큰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스티드의 데이터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데이터 구조를 개편해서 인덱싱 성능 이슈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알라딘 데이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책 정보와 그다음에 그 해당 층을 가지고 있는 중고 서점 정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던 정보를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분리해서 데이터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개편을 하고 인덱싱 성능을 측정하고 나니까 그 어떤 엔지니어링 최적화를 했을 때보다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인덱싱 레이트는 무려 3배나 증가한 1983%를 기록을 했고 레이턴시 또한 약 3배 감소한 0.07ms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 실험들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과 한계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성능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최적화하지 않은 대조군의 인덱싱 레이트는 604.83, 그다음에 레이턴시는 0.32ms였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능 향상을 보였던 모든 실험을 합친 최종 실험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조군에서 변화된 변수를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 타입은 이제 다이나믹 매핑에서 스태틱 매핑으로 지정을 했고 샤드는 기존 1개에서 1개가 더 늘어난 2개, 네스티드 구조를 분리한 언네스티드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보셨던 그 대조군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인덱싱 레이트는 약 3.28배 증가했고요. 레이턴시는 약 4.57배나 감소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험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점들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한계점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PC가 한 대라서 구성의 이점을 누리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서버를 이용해서 조금 더 평균적인 성능과 더불어 노드 개수 실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SSD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으로 인한 성능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SSD는 기본적으로 덮어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운 후에 새 파일을 저장해서 속도 부분에서 저하가 존재하고 또 이러한 구조 때문에 매번 성능에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 실험당 여러 번씩 테스트를 해보면서 최대한 평균치와 가까운 근사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실험의 용이성을 위해 데이터 스트림을 일정하게 해서 실제 환경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실시간 데이터가 시간대에 따라서 굉장히 들쭉날쭉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성능 측정의 용량을 위해서 초당 1000건이라는
굉장히 일정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를 했고 이것이 실제 프로덕션 환경과는 살짝 괴리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검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네스티드 분리 같은 경우에는 인덱싱에서는 확실히 성능 향상을 보였으나 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인덱스를 분리하였기 때문에 실제 검색을 하려면 각각의 인덱스에 한 번씩 총 2번의 검색을 해야 해서 검색 성능에는 큰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 한계점들이 있는 실험이었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ES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이해와 함께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 향상이 정말 중요한 기술적 이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배운 지식을 통해 앞으로 더 나은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